현직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능지수도 중요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최상위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최상위권 학생들과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는지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초등학생 5학년 소민이는 전 과목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최상위권 학생입니다. 뭐든지 배우는 속도도 빠르고 인지적 과제도 빠르게 잘 수행하며 특히 본인이 관심 있어 하고 열심히 해야겠다고 동기부여가 된 영역에서는 눈에 띄게 확실히 두각을 나타내곤 하죠. 따라서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으로부터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같은 반 미나는 반에서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위권을 유지하는 학생입니다. 소민이와는 다르게 배우는 속도가 느리고 가끔 과제를 수행하는데 이해가 안 가기도 하여 어려워할 때도 있지만 충분한 시간만 제공된다면 평균 이상의 수행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전형적인 노력형 학생입니다. 6년 후 이 두 학생은 어엿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이 중 한 학생은 전교 1등은 물론 전국 최상위 0.1%에 속하게 됩니다. 누구라고 예상하시나요? 바로 미나입니다. 소민이도 상위권에 들긴 하지만 미나만큼의 상위 0.1%의 최상위권은 아닙니다. 이해력이나 수행속도 면에서 소민이보다 뒤처졌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미나를 최상위권 0.1%의 학생이 되게 하였을까요? 소민이가 미나보다 과제 수행 능력은 더 높을지도 모르지만 소민이보다 미나가 더 뛰어났던 것은 바로 자기이해 지능입니다. 자기이해 지능은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어떤 감정을 가졌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등 자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으로 자기이해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지각, 감각, 정서, 인식, 사고의 작용을 통해 자신의 주관적 현실과 객관적 현실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현실 파악과 정확한 자기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자기이해 지능. 이 자기이해 지능이 소민이와 미나의 학업 수행 과정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보시죠. 소민이가 오늘 계획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내준 과제로 수학 문제집을 풀고 독서 토론을 위한 자료를 다 읽어야 하죠. X를 대입하면 답은 5가 나오지. 이 문제는 왜 틀렸을까? 이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 수학 문제는 다 풀었다. 이제 얼른 독서 자료를 읽어야겠다. 중간에 못 푼 문제도 있었지만 금방 답을 알아내어 어렵지 않게 수학 문제집을 다 풀었고 독서 자료도 금방 읽을 자신이 있습니다. 미나도 오늘 계획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네. X를 대입해서 5가 나오네. 그런데 왜 난 이렇게 풀 생각을 못했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않고 이와 같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은 유형의 문제를 찾아내서 더 연습해야겠어. 뭔가 알 듯 하면서도 아직도 막연한 느낌이 있네. 이 단원에서 내가 기본기가 덜 됐어. 내일부터는 조금 더 시간을 내서 기본 개념을 확실히 다시 익혀야겠다. 오답 노트 만들어서 확실히 다시는 같은 유형의 문제를 안 틀리도록 해야지. 이렇게 미나는 공부를 하면서 현재의 자신이 어느 정도 도달했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점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한 목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죠.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고전문학은 자신이 없어. 이 책을 읽으면 고전문학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배울 수 있겠다.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적어두고 다른 고전문학 작품 접할 때 적용할 수 있는지 봐야겠다.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자기이해 지능이 높은 사람은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목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철저히 분석하면서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최적의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반면 자기이해 지능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인지적 지능이 높고 학업 수행 능력이 좋아도 관련이 없는 공부를 한다거나 정작 본인에게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을 간과한 채 시간을 낭비하면서 우왕좌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장 1등을 했다거나 칭찬을 받았다거나 등 당장에 보이는 성과에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안주할 수도 있죠. 자기 이해 지능은 성취 욕구, 즉 동기와 결합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아이들의 추진력은 주변의 칭찬이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 설정한 목표입니다. 반에서 1등을 하냐 마냐가 아니고 몇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공부를 했냐가 아니라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 오늘 내가 도달해야 할 수준에 과연 내가 도달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죠. 도달하지 못했다면 남들이 칭찬을 하든 말든 이미 몇 시간 공부를 했든 말든 현재 본인의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해야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노력해도 결과가 잘 안 나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이해 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흔들림 없이 꾸준히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왜 그 목표를 설정했고 왜 노력해야 하는지 알기에 절망하기보다는 더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이해 지능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일기쓰기입니다. 성공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아이가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습관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일기쓰기는 이를 위한 좋은 훈련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 오늘은 무엇을 했는지,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등을 적어보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목표를 이루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인내심 그리고 대화를 통한 격려입니다. 부모는 아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성과를 맛볼 수 있도록 참을성 있게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답을 먼저 알려주거나 재촉만 하면 끈기와 투지를 키우기는커녕 자신감마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힘들어하면 아이와 함께 어떤 단계에서 막혔는지 대화를 나누고 스스로 문제를 캐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면서 응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분모, 바로 자기이해 지능입니다.